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3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작업하기 전에 먼저 3개 시트 A열 너비 1로 설정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하고요. A열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열 너비 1로 설정합니다. 자, 시트1 더블 클릭해서 시트명 제1 작업으로 변경하고요. 자, 시트2도 제2 작업, 자, 시트3도 제3 작업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제1 작업에 모든 셀 컨트롤 A 눌러서 선택한 후에 글꼴 맑은 고딕에 11포인트 그리고 가로 가운데 맞춤 설정합니다. G4셀, H4셀에 보면 한 셀에 두 줄씩 있는 데이터들, 자료들은 Alt 엔터키 눌러서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하고요. 자, 병합할 셀들이 있습니다. 먼저 병합을 해보죠. 자, B13부터 D13까지 범위 잡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B14부터 D14 그리고 F13, 14 그리고 G13부터 I13까지 범위 잡은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 자료 정확하게 입력하는데요. 입력할 때 자, 여기 수치 데이터 부분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문제 번호 1번부터 6번까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요양자 옆에 있는 이 셀도 유효성 검사로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요. 자, 이제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한 후에는 입력된 열들 모두 범위 잡아서 열 너비를 조금만 늘려주겠습니다. 네, 이제 조건에 있는 것처럼 차트 제목부터 한번 그려보죠. 네, 1, 2, 3행 잡아서 높이 조금만 늘려줘서 높이 조금만 늘려서 제목이 들어가도록 자리를 좀 만들고요.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려봅니다. 삽입 탭에 도형도구 눌러서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자, 도형의 그림자 스타일 적용합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 스타일은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자, 도형 안에 출력 형태대로 내용 입력하고요. 자, 제목 입력하고 나면 테두리 눌러서 글자 서식 변경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 맑은 고딕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이고 자,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리고 굵게 속성도 있네요. 자, 채우기 색 노랑입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노랑으로 설정하고요. 자, 이제 결제란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임의의 셀에 먼저 결제가 들어갈 3칸 범위 잡고요. 자, 담당 밑에 2칸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팀장 아래 2칸, 부장 아래 2칸 범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모두 잡아서 모든 테두리. 자, 결제가 들어갈 칸 열 너비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에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결제는 Alt 엔터 눌러서 한 셀에 2줄 그리고 나머지도 입력합니다. 자, 결제란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결제란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자, 붙여넣기 할 곳에 셀 포인트 놓고 홈 탭에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 자, 그림 출력 형태대로 위치 조절 그리고 크기 조절하도록 합니다. 자, 결제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결제란을 그렸던 원본은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열 머리글을 드래그해서 삭제를 하면 뭘 물어보지 않아서 쉽게 삭제가 되는데요. 혹시 자, 결제란에 그려진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잡고 삭제를 하게 되면 서식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결제란만 범위를 잡은 경우에는 편집 그룹에서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를 눌러야 됩니다. 이게 좀 번거롭다 하신 분들은 열 머리글을 범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삭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셀에 채우기색 지정하겠습니다. 네, B4셀부터 J4셀까지,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G14와 그리고 I14셀 범위 잡은 후에 채우기색 주황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제 유효성 검사 할 건데요. 자, H14셀에 셀 포인트 놓고, 자, 이 영역에는 B5셀부터 B12셀에 있는 이 목록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표시가 되도록 유효성 검사 지정할 겁니다. 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데이터 유효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쪽 단추 클릭해서 제한 대상은 목록이고, 자, 목록의 범위 B5셀부터 B12셀이고요. 확인 누르면 이제 요양자 이 H14셀은 다른 값은 못 오고, 그죠? 우리가 범위 잡은 목록에 있는 데이터들만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 서식 변경합니다. D5셀부터 D12셀까지 범위 잡은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셀 서식 혹은 단축키 컨트롤 1 눌러서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입니다.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 뒤쪽에 별표 6개 추가로 표시할 겁니다. 네, 우리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들은 문자인 거죠. 그래서 형식에는 골뱅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뒤에 별표 6개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래서 보기란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서식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제 이름 정의할 건데요. H5부터 H12셀까지 범위 잡아서 본인 부담금으로 이름 정의합니다. 이름 상자에 본인 부담금 입력하고 반드시 엔터. 자, 일일 금액과 본인 부담금 우리 아까 쉼표 입력하지 않았는데요. 자, 셀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범위 잡아서 홈 탭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서 쉼표 스타일 설정하면 됩니다. 자, 테두리는 저희 계산 결과값 구한 후에 마지막으로 테두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이용해서 계산해 볼 건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의 나이는 114에서 주민등록번호 앞 글자 두 글자를 뺀 게 나이 결과값이 되고요. 결과값에 문자 세를 붙입니다. 사용할 함수 left 함수고 AND 연산자네요. 자, 이제 나이란에 등호 입력하고 계산식 씁니다. 114 마이너스. 자, 주민등록번호 앞 글자 두 글자 뺄 건데요. 그래서 어떤 문자열에서 앞에서부터 추출하는 함수 left 함수 씁니다. left 더블 클릭하고 첫 번째 인수는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 주민등록번호죠. 콤마 추출할 문자 수 두 글자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계산이 됐는데 이 결과값에 추가로 문자 세 표시합니다. 연결하는 연산자, AND 연산자 써서 세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자, 아래 드래그해서 수식 복사합니다. 자, 2번 비고란에는 주민등록번호 8번째 글자가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로 구하는데요. 사용할 함수 choos와 mid 함수입니다. 자, 그럼 먼저 mid 함수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 한 글자를 꺼내 오겠습니다. 자, 중간에서 어떤 문자열의 중간에서 추출하는 함수 mid 함수고요. mid 함수 더블 클릭해서 자, 첫 번째 인수는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 주민등록번호죠. 자, 콤마 시작 위치입니다. 우리는 8번째 글자부터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8이고요. 콤마 그 다음에 추출할 문자의 개수 우리는 한 글자 꺼내올 겁니다. 1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 추출했고요. 자, 이 mid 함수의 결과가 choose 함수의 인수로 들어갑니다. mid 함수 잘라내기 컨트롤 X 눌러서 자, choose 함수 더블 클릭 fx 눌러서 자,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우리가 mid 함수 붙여넣기 할 거예요. 주민번호 8글자, 8번째 글자. 그래서 이 글자가 1이면
value 1에 그 값을 적는 거죠. 1이면 남자를 반환할 거고요. 자, 2인 경우, value 2인 경우에는 여자를 반환할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네, 비고란의 결과값 나왔고요. 아래로 수식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봅니다. 구분이 전문 요양인 요양자 수인데요. 자, 개수를 세는데 자, 조건이 있는 경우만 개수를 세니까 count if 함수네요. 자, count if 함수 써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count if 더블 클릭. 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써보죠. 자, 첫 번째 인수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할 세례범위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전문 요양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요양인지 아닌지 검사할 세례범위 전체 구분 범위인 거죠. 자, C5셀부터 C12셀까지가 첫 번째 인수고, 자, 두 번째 인수는 조건입니다. 네, 이곳에 직접 전문 요양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문 요양이 있는 셀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셀을 클릭한 경우에는 셀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그 셀의 값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결과값도 달라지는 거죠.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구분이 전문 요양인 요양자 수 3개의 결과값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4번. 전문 요양의 본인 부담금의 평균을 내는 건데요. 네,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와 디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는데요. 먼저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디에버리지 함수 더블 클릭해서 fx. 자, 데이터베이스 제목부터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제목부터 전체 범위 잡아보죠. 자, 두 번째 필드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열 번호 혹은 열 제목. 우리는 본인 부담금의 평균을 낼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의 제목 셀 클릭. 자, 세 번째는 조건 범위입니다. 전문 요양이 조건이에요. 전문 요양이 조건이니까 조건 값과 해당하는 제목이 같이 인접한 세례 범위. 그래서 확인 누르면 평균값 계산이 되었고요. 자, 이 평균값 반올림에서 정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디에버리지 앞에 라운드 함수 쓰고요. 자, 라운드 함수 첫 번째 인수로는 네, 평균값 디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가고요. 콤마 두 번째 인수 자릿수인데요. 우리 정수로 구한다는 얘기는 0의 개수도 0이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도 0이고 그래서 자릿수는 0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결과값 정수 형태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5번 문제입니다. 구분이 요양인 본인 부담금의 합계를 내는데요. 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if 함수를 사용하고요. 자, 등호 입력해서 sumif 더블 클릭해서 fx 눌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할 세일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구분이 요양인 게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할 셀의 범위는 네, C5셀부터 네, C12셀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요양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직접 이곳에 요양이라고 입력하고요. 세 번째는 합을 구할 실제 세례 범위입니다. 자, 우리가 합을 구할 범위는 본인 부담금을 합을 낼 거죠. 그런데 조건에 보면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서식 할 때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영역, 본인 부담금으로 이름 정의해 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수로는 범위를 잡지 않고 직접 정의된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6번입니다. 등급인데요. 자, H14셀에서 선택한 요양자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시오. 사용할 함수는 VLOOKUP 함수. 자, 등호 입력하고 VLOOKUP 함수 더블 클릭하면
자, 첫 번째 인수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우리는 요양자 H14셀에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H14셀에 오는 요양자 이름을 찾아서 자, 그거에 해당하는 등급을 추출해서 여기에 표시할 겁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H14셀의 요양자 이름인 거고요. 자, 두 번째 표의 범위입니다. 자, 찾으려고 하는 값과 추출하려고 하는 값이 모두 포함되도록 범위 잡는 건데 주의할 점, 찾으려고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오도록. 자, 제목은 잡지 않습니다. 자, 요양자부터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거 등급이니까 등급까지만 잡죠. 자, 세 번째 열 번호입니다. 추출하려고 하는 열 번호. 우리 등급 추출할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4라고 입력하고요. 자, 네 번째 인수로는 자, 우리가 요양자를 찾을 건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죠. 그래서 false나 0을 입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VLOOKUP 함수까지 썼고요. 자, 이번에는 7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자, 본인부담금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합니다. 자, 본인부담금 전체 범위 잡아서 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고요. 자, 빨강 스타일입니다. 빨강 데이터 막대 선택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두리 그려주겠습니다. B4셀부터 J14셀까지 범위 잡은 후에 자, 모든 테두리 그리고요. 자, 굵은 테두리 그려진 부분이 있어요. 자, B4부터 J4까지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B5부터 J12까지 그리고 B13부터 J14까지 3개의 범위 잡은 후에 자, 굵은 상자 테두리 설정합니다. 자, 이제 F13셀의 대각선 그리겠습니다. F13셀 셀 포인트 놓고 자, 셀 서식 컨트롤 1 단축키 눌러서 자, 테두리 탭에서 대각선 모양 X자 형태 선택하고 확인. 자, 이제 행의 높이만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5행부터 14행까지 범위 잡아서 조금만 살짝 드래그해서 행 높이 조금만 늘려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제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 제2작업으로 복사합니다. 자, 그러면 B4부터 H12까지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자, 제2작업에 B2 셀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잘려있다 그러면 열 너비 조절을 하고요. 네, 이제 고급 필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조건은 등급이 1등급이거나 일일 금액이 4만 이상인 자료들만 추출하는 건데요. 자, 조건 위치 B13셀입니다. 조건 적기 위해서 먼저 조건에 해당하는 제목 복사해 와야죠. 자, 등급 조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일 금액 조건 있습니다. 컨트롤 일일 금액 눌러서 컨트롤 C 복사 B13셀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자, 이제 B14셀의 등급에 해당하는 조건 값 적습니다. 자, 조건 값 1등급 조건이죠. 네, 직접 1등급이라고 해당하는 조건 값 적고요. 자, 두 번째 조건. 자, 두 개의 조건이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에 따라서 AND 조건일 경우엔 같은 행에, OR 조건일 땐 다른 행에 적죠. 보면 조건이 등급이 1등급이거나죠. 그래서 OR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일 금액은 1등급과 다른 행의 조건값을 적고요. 조건값은 4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4만인 거고요. 자, 이제 데이터 표 안에 셀 포인터 놓고 고급 필터 적용합니다.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클릭해서 자, 목록 범위 맞는지 확인하고요. 고급 필터의 결과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조건 범위는 방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B13부터 C15고요. 자, 복사 위치 조건에 있는 것처럼 B18셀입니다. 자, 고급 필터 결과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되면 자, 고급 필터 결과 셀 모두 잡아서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홈 탭에서 네, 채우기 3개, 채우기 없음. 자, 표 서식 변경합니다.
스타일 그룹에 있는 표 소식 눌러서 표 스타일 밝게 17입니다. 자, 우리가 범위 잡은 표는 머리글 즉 제목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글 포함 체크된 거 확인하고 확인 버튼. 네, 이렇게 해서 제2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제 제3작업 보겠습니다. 3작업 정렬 및 무분합인데요. 자, 제1작업 시트 복사해서 제3작업으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제1작업 시트에서 B4셀부터 H12셀까지 컨트롤 C 복사해서 자, 제3작업에 B2셀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자, 데이터가 잘린 게 있다 그러면 데이터 열 범위 데이터가 잘린 게 있다 그러면 열 너비 적절하게 늘려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부분합하기 전에 출력 형태를 보고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정렬을 할 열은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는 열을 정렬을 합니다. 동호회를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장기, 요가, 사진, 바둑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즉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호회 셀 클릭해서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자, 히읗 기억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선택합니다. 그러면 장기와 요가, 사진, 바둑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었고요. 이제 부분합 실행합니다. 자, 부분합 눌러서 그룹화할 항목은 우리가 방금 전에 정렬을 했던 항목이 그룹화할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동호회가 되는 거고요. 자, 사용할 함수 제일 먼저 부분합 요양자의 개수 구할 겁니다. 함수는 개수고 항목은 요양자가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두 번째 부분합 들어갑니다. 다시 부분합 눌러서 자, 그룹화할 항목 동일하고요. 사용할 함수 이번에는 일일 금액의 평균입니다. 함수는 평균이 되는 거고 계산 항목은 일일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되어 있으면 이전의 부분합 사라진다 그랬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이제 조건 2에 있는 윤곽 지우겠습니다. 자, 윤곽선 그룹에 다시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기 클릭하면 윤곽들이 지워지고요. 자, 나머지 사항들 출력 형태에 맞게 만드는데요. 뭐 특별히 바꿀 건 없고요. 열 너비만 조금씩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제3작업도 끝났고요. 이번에는 제4작업, 차트 작업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할 때는 제1작업에서 차트에 포함할 데이터의 범위 설정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 포함할 데이터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포함할 데이터 요양자열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일 금액, 본인 그 다음은 본인 부담금 포함할 건데요. 자, 요양자가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만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해당하는 요양자만 범위를 잡습니다. 요양자 제목부터 전은호까지 컨트롤 눌러서 자, 윤선아와 송중기, 석기용 잡고요. 자, 이제 일일 금액과 본인 부담금 범위 잡을 건데 요양자 선택한 거에 해당하는 것만 범위 잡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잡고 그 다음에 두 줄 떼고 세 사람 잡고 자, 범위 다 잡은 후에 삽입 탭에서 세로 막대형이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합니다. 차트 그려지면 차트 이동 단추 눌러서 차트는 새 시트로 가고요.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입니다. 자, 제4작업 시트 반드시 제3작업 뒤로 시트 위치 변경해주고요. 자, 이제 차트 디자인 변경합니다. 자, 차트 디자인 탭에서 레이아웃은 3이고요. 자,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4입니다. 자, 이제 영역 서식입니다. 차트의 글꼴 홈 탭에서 맑은 고딕의 글자 크기 11포인트고요. 자, 차트 영역에 채우기 효과 있습니다.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파랑 박엽지고요.
자,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입니다.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색 흰색. 자, 이번엔 제목 서식입니다. 자, 차트 제목 출력 형태처럼 제목 입력하고요. 제목 입력하고 나면 제목 테두리 눌러서 글자 서식 변경합니다. 홈탭에서 자, 글꼴 맑은 고딕이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입니다. 자, 굵게고요. 그리고 채우기색 있습니다. 흰색입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이고 자, 테두리도 있네요. 도형 윤곽선에서 자동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 7입니다. 본인부담금 계열을 차트 변경하는데요. 자, 본인부담금 계열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요. 자, 이 본인부담금 계열 보조축 지정합니다. 다시 표식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 옵션에 데이터 계열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제 본인부담금 계열에 계열값 표시하는데요. 자, 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 자, 표식의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위쪽 표시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고요. 자, 눈금선 선 스타일 변경합니다. 눈금선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눈금선 서식에서 자, 선 스타일 대시 종류에서 파선 선택하고요. 자, 축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축, 기본 세로축의 눈금값,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표시 형식, 눈금의 간격, 그리고 보조축도 최소값, 최대값, 눈금, 값의 간격, 그리고 표시 형식 점검하고요. 자, 이제 범례 보겠습니다. 범례, 우리가 그려진 차트는 범례명이 두 줄인데요. 한 줄로 바꿔야 하죠.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 자, 먼저 일일 금액 계열 눌러서 편집, 계열 이름에 직접 범례명 입력합니다. 자, 본인 부담금 계열도 클릭해서 편집, 계열 이름에 직접 입력하고요. 자, 이제 차트 안쪽으로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도형 도구, 자,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고요. 자,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변경해 줍니다. 자,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요. 내용 입력하고 나면 테두리 눌러서 글자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홈탭에서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설정하고요. 자, 정렬도 바꾸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둘 다 맞추고요. 자, 도형의 색깔 흰색으로 변경해야 되겠지요. 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4작업, 차트 작업까지 끝냈고요. 저희 이번 시간에 3회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4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